서비스업 경기가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HSBC는 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에 해당하는 지난해 12월 51.7에서 오른 것으로 넉 달 만에 가장 높아 최근에 나온 중국 경제 반등 신호를 뒷받침했습니다. 스페인 총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이탈리아의 은행 스캔들은 전국을 불투명하게 만들며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띄었으며 먼저 끝난 유럽 증시도 독일, 프랑스, 영국이 모두 1%가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고 특별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3% 넘게 밀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2.3%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내구재 주문은 4.3% 증가했으며 특히 건설 설비가 12.2%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비내구재 주문은 석유와 담배 감소세 탓에 0.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로존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유로존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약 한 일주일 전 코스피 지수의 장중 저점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1930포인트였었는데 약 한 일주일 만에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에 왔다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장중 코스피는 1930도 하회를 했었죠. 오늘 저점은 1928선 정도이고요. 역시 내부적으로 수급의 꼬임 문제 그대로 드러냈고 잘 가던 글로벌 증시마저 멈칫하니까 약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잘 가던 글로벌 증시 왜 못 따라가나 했었는데 그 글로벌 증시가 바로 잠잠했던 유로존 문제로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뭔가 부정 스캔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마치 조정의 빌미를 기다려온 듯한 글로벌 증시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게도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수급과 현재 흐름 살펴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40선 정도입니다. 그래도 오늘 개파락하면서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개장가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장중 한 12시 구간 전후에서 가장 안 좋은 분위기 1928선이 이때 찍혔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종가 대비 10포인트보다 추가 아래쪽이고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한 30분 만에 팔기 시작했고 역시 선물도 이내 같이 팔면서 역시 수급은 꼬여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 제외하고는 기관 쪽에서도 모조리 매도네요. 자, 코스닥 쪽은요, 오늘 500선이 드디어 껴지고 있습니다. 어제 어렵게 좀 500선을 지키나 했었는데 역시 오늘 나홀로 외국인들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순매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연기금으로부터는 코스닥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고 재미있는 부분은 투심권은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보실까요?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정신없는 원달러 환율. 오늘 일단 한 6원가량 대박 출발을 했었죠. 현재는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하게 진행 중인데 1,085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약간 반락한 그런 흐름도 잡히고 있습니다. 소폭 원화 강세 쪽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오늘 일찍 금융주 쪽이 힘이 없는 것도 업종상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증권의 임수규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환율 변동성 커지고 있죠. 언제쯤 환 시장이 잠잠해질까요? 중국의 춘절 기대감이 증폭되는 이때 공략해볼 만한 업종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내일 갈 1등주 SK증권의 김민주 차장님과 함께 찾아보지요. 국내 증시, 해외 시장의 조정세를 견딜 수 있을까요? 추심 위축에 무엇보다 수급이 좋아지기 전까진 보수적인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이러한 의견을 갖고 계신 김민주 차장님의 내일 갈 1등주 락앤락이라고 하는데요. 4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올해 전체 성장세도 기대 봄직하다고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선물 옵션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현 포지션 감안했을 때 1900선 초반까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유와 필요한 전략도 챙겨보고요. 현재 우리 정승현 과장님 포트 속에 RF택이 편입돼 수익이 40%나 났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도 찍었는데요. 더 욕심 부려도 괜찮을 만한 종목일까요? 일주일 동안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은 DMS 좋게 보고 계십니다. DMS가 하는 일은요, LCD 세정장비 쪽의 일인데요. 풍력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 정책 수혜도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최근 거래도 바짝 늘었는데 외국인들의 러브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지표 호재도 좀 있고 해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었는데요. 여의도의 현재 시각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하루인데 먼저 우리 걱정되는 환율 시장 전망부터 궁금합니다. 1,054원 아래쪽으로는 막혔었고 그렇다고 1,100원 이상도 못 갔었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 당사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단기 밴드는 1,050원에서 1,100원 사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5월 이후부터 일방적인 원화 강세 국면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일단락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외환시장 규제 같은 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런 환율 이슈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일본의 공격적 양적 완화로 촉발된 이런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들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국들 같은 경우도 일제히 좀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엔화가 주도하는 이런 그 글로벌 환율 전쟁 같은 경우도 좀 일단락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환율에 대한 그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환율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걱정은 조금은 내려놓아도 됨직한데 그렇다면 기대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죠. 다들 현재 기댈 곳은 중국뿐이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표는 좀 좋게 나온 모양인데요. 춘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춘절 수혜주 언급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역시 트레이딩 정도 관점에서 좋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중국 춘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3월로 예정된 그 야매 일정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일정이랑 맞물린 데다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점차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관광객 증가 수혜주라든지 이머징 내수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그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춘절 연휴에 이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카지노라든지 여행, 쇼핑 관련 업종들은 좀 꾸준히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부분은요. 일단 중국의 소비주 그리고 춘절 수혜주 이런 내수주들이 좀 많이 바짝 오르지 않았나 하는 감도 들어서요. 예, 일단 그 중국 그 춘절 연휴랑 그 이후를 전후해서는 계속 좀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트레이딩 정도로는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장기 전략으로는 저희는 여전히 좀 내수주 쪽을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금 환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려 내지는 그 환율 그 원화 강세 속도가 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환율에 관련된 이슈는 연간으로 부각될 만한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원화 강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내수 관련 업종들에 좀 꾸준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전략 측면에서는 중국 모멘텀이 부각되는 차이나 플레이주들 충분히 매매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로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참 바짝 좋았다 싶었던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좀 많이 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수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통신주하고 금융주 사이에 굳이 골라야 된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금융주 또 다시 내리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하네요. 예, 일단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그 건설 경기 부양 기대랑 맞물려 가지고 최근 한 2달 정도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좋아 보이는 내수 업종 같은 경우는 그 통신이라든지 유통 그리고 이제 그 성장성 기대가 부각되고 있는 미디어 엔터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시장에 대한 분석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죠. 일주일 전에 이랬다가 1970까지 갔었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추가 낙폭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지수대를 전후해서는 지난주에도 좀 지지력을 확인을 했던 자리고요. 네. 또 일단 뭐 금일 국내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전일 해외 시장 약세에 영향을 받은 부분,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일 해외 시장 일제 약세를 보인 것도 뭐 근본적으로는 뭐 다른 재료가 부각됐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 주요국 증시들이 단기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 한 번씩 저항을 받은 정도의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꺾이는 그림보다는 단기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성격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지금 지수대에서의 추가 낙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가 당분간 좀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 확인 후 서서히 반등,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주를 보자, 중장기로는 원화 강세 수혜주를 좀 주목하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근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갈 1등주를 먼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종목 얘기는 들어보고요. 먼저 시장 얘기 나눠보죠. 사실 저희가 만날 때마다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때 1930선 못 지키면은 1900선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럭저럭 지키고 가는 것 같더니만 또 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초점 하나만 먼저 강조드리자고 한다면요. 해외 시장 대비 약했던 국내 시장이 이제 해외 시장이 조정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견딜 수 있느냐가 이제 초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시장 흐름들 쭉 지켜보면은 그래도 견디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은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 부진에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 특히 환율부터 수급, 특히 환율은 이제 엔달러가 제일 중요한 모습들이고요. 거기다 수급, 특히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세가 병행되면서 나오는 어떤 부진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고, 거기다가 이 시가총액 상위, 특히 엔달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 환율 압박이 수출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특히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이죠. 이런 쪽으로 압박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올해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북한 핵실험 관련된 뉴스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 위축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보고 싶어도 왠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관점들로 시장의 부진함이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2차 박스권 상단부 쪽인 1970선에 대한 저항을 계속 넘기려고 시도했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항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1930선에서 1900 초반 정도, 이 정도 된 지지권 흐름들을 계속 확인하는 장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보수적 관점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오늘은 좀 근근히 버티는 것 같다. 아직 수급은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 되고 난 다음에 따라가야 될 대상인 글로벌 증시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디커플링이 뭐 그런 용어도 없어질 것 같아요. 해외 증시가 좀 별로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국내 시장이 아마 해외 시장 대비해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국면들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 전에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들, 특히 약한 흐름에 대한 이유들이나 원인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기조들, 특히 어떤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는 어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이렇게 쏠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그 시장이 돌아가려는 움직임은 좀 늦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조금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내일 갈 1등주 찾아보기 이전에 현 시장 오늘의 1등주부터 분석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역시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결할 때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은 계속 1등이네요. 오늘도 SKT 실적 난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통신주가 솔직히 강세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별 볼 일이 없구나라고 좀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화요일마다 계속 이런 모습들이어서 좀 죄송한데요. 통신주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강한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의외로 꾸역꾸역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좀 이어지고 거기다가 수익성 개선, 특히 수익성은 영업 정지가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줄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좋아진다는 관점적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그만큼 일단 그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 부진한 모습들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받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지만은 일단은 추격 매매하기는 통신주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LGU 플러스 정도, 이 정도가 자본금 대비해서 적은 만큼 어떤 그런 효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료 업종 쪽입니다. 최근에 다시 환율 쪽의 반등, 그러니까 원화 쪽이 다시 약세를 받기 시작하면서 음식료 업종도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환율 관점 그리고 가격을 인상하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됨에 따른 어떤 변화들 때문에 주가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대상이 초점이 아닐까 싶어서 대상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3만원대 근접 시도를 하는 모습들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저 서비스 업종 쪽입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물론 있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한국 영화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나오고 있는 어떤 변화들, 특히 극장과 관련된 CJ, CGV라든가 미디어 플렉스 그리고 J 컨텐트리 이런 종목들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그런 이제 배급사의 역할을 하는 CJ E&M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베를린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어떤 관객 천만 기대감들 같이 좀 이어지면서 기조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달리 한국 영화란 것 자체가 어떤 이제 그 단순하게 어떤 그 레저 쪽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이제 즐기는 여가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락앤락 못 봤는데 보셨나 봐요. 아니, 락앤락이 아니라 그 베를린. 예, 봤습니다. 보고 바로 예. 그 다음날 주식을 샀습니다. CJ E&M을요? 예. 예, 굉장히 현실성 있게 그렇게 투자하시는. 아니, 저 궁금한 게요. 아까 통신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통신주가 1등이다 얘기를 나눴잖아요. 예. 그때마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하셨는데 자꾸 가니까. 예. 지금도 또 추격 매수 안 된다 하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통신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안 올라올 것 같이 움직이면서 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 또 다 같이 시장이 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부각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하게 되면 또 고점에서 주식을 물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조금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이제 내일 갈 1등주로 락앤락을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CJ E&M이 아니라서 약간 의외이긴 한데요. 락앤락은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안 좋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단 작년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도 작년 한 해로 보게 되면 실적 성장세, 상장 이후로 계속 늘어가는 양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는 쪽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올해 성장세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국내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는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주가의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실적 흐름들 보게 되면은 꾸준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 실적별로 보게 되면 연 20%에서 30%대 매출 성장은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주가상으로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지금 싸진 않은데 매년 실적을 키워가고 매년 실적이 늘어가는 어떤 그런 관점에 따라서 주가를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비싼 것보다 성장세, 그러니까 즉 앞으로 커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주가 흐름들이 주가의 흐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수급이 계속 양호한 모습들인데 이 가격대에서도 주가가 비싸다라고 하는 것보다 특히 외국인들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회가 아닐까란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주가 흐름은 지금 단계에서 일단 한 단계 더 움직이게 되면 목표가는 29,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5,8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내일 갈 1등주로 락앤락 짚어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로 2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5일 화요일 2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 현재 코스닥 쪽에 수급 변화가 생겼네요. 기관이 순매수로 소폭이지만 돌아서 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같이 좀 코스닥 쪽에 매수 사인을 내고 있는 기관의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선물 옵션 전략 짜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가오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은 옵션 만기임을 아실 겁니다. 자, 옵션 만기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정승윤 과장님,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뭐 8거래일 만에 현물을 사고 하니까 이게 네. 그래도 나쁜 징조는 아니다. 뭔가 네. 덜 팔거나 심지어 사지 않느냐라고는 했지만 네. 진짜 진정 포지션이 위쪽으로 갈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파생 쪽으로는 어떤지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장 외국인 현선물 동시에 팔고 있죠. 네. 결국에는 뭐 수급의 우려들이 뭐 지속적으로 외국인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 해외발 뭐 글로벌 증시 악재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뭐 시초가 하락은 불가피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양봉의 흐름을 그려주고 네. 있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선물 부분에 있어서도 오전보다는 외국인의 선물 규모는 조금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매도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고 하지만 뭐 전반적인 시장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이 올랐을 때도 우리 시장은 오르지 못했고 그리고 해외 악재들은 또 그대로 반영이 되는 정말 이제 불쌍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이제 빈곤하죠. 수급이 너무 빈곤하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면서 개인만이 매수를 해서 개인이 올리는 정말 특이한 간만에 보는 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없어 보여요. 그렇죠. 없어 보이죠. 예. 일단 시장의 어떤 매수 주체, 뭐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일단 뭐 수급의 한계가 있고 똘똘 뭉쳐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 자체를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분위기 상당히 뭐 좋지 않은 모습이고 일단 그나마 이제 또 추세적으로 아직은 괜찮다 했었는데 이제 코스닥도 오늘 500선을 또 내주고 그렇죠. 코스닥도 오늘
0.6% 빠지면서 500선 무너지면서 코스닥까지도 이제 수급의 어떤 뭐 외국인과 오늘 뭐 기관이 소폭 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을 뭐 상승시키겠다라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럴까요? 개별적으로 뭐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적인 그런 종목들은 여지없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매수 집중도가 뭐 기간이 거의 필두가 되는 것 같은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은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그 이제 중국 춘절 관련해서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 얘기도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더 올라갈까 했는데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만 거의 뭐 17,000원에서 19,000, 2만 원까지 다이렉트로만 한 15%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늘 춘절하면 뭐 카지노주니 뭐 화장품주니 얘기가 나왔던 그런 종목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그 춘절 효과를 전형적으로 반영을 했지 않나 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시장의 이슈와 그리고 포커스가 맞춰지고 기간의 매수 집중도가 높은 종목들은 꾸준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장 결국에는 순환매와 박스권에 갇혀서 종목별 대응의 장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오늘장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대비책을 세워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1930, 뭐 약간 장중에 깨더라도 30 정도는 확실히 누군가 사든 사게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 옵션 만기는 다가오고 외국인들 생각은 뭡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빼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난 저점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의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그려내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이 어떤 저가 매수 유입에 의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1박 2일 정도 갈 장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그리고 일단 해외발 악재 그리고 북핵 리스크까지도 써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물론 북한이 뭐 지금까지 북핵 북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뭐 글로벌적인 시장이 이제 세계 그 이목들이 어떤 한 곳에 집중될 때 북핵 그 실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일에 사실 그 슈퍼볼 게임이 있어서 그날 뭐 하겠다라는 뭐 이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우리나라 시장에는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권이 바뀌는 대통령 이침식도 있고 뭐 그런 날에 특별히 그 북한은 그런 행위를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 특히 뭐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옵션 만기 이전에도 그런 이슈를 써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일단 북핵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파생시장에서 어떤 리스크 부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하방 압력을 충분히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단 옵션 만기까지는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 자체가 워낙 하방으로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물에서 거의 뭐 25,000 계약 넘는 매도 물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난 만기 이후로 그런 부분이 환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외국인의 포지션은 하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니까 19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다들 그러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정도 가야 외국인이 좀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지금 뭐 그 61선과 12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전 저점 1856 정도 이까지는 사실 내려가기 힘들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고 얼마나 어렵게 올라왔는데 그렇죠. 뭐 그 한 100포인트 정도 뭐 남짓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뭐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지금 수급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 프로그램 매물을 쏟아내면서 아니면 파생해서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잡던지 그리고 그 해외 증시가 조금이라도 안 좋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저는 옵션 만기까지는 유효한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코스피 쪽에 있는 뭐 대형주, 네. 뭐 그쵸, 수출주, 경기 민감주 그런 것들은 이렇게 주식시장 이렇게 딱 펼치면 쫙 나오는 시가총액 상위 그렇죠. 그쪽 다는 아직 살려면 멀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1900 뭐 초반까지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뭐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경기 방어주가 가장 그 추세가 잘 갖춰서 갈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고, 네. 일단 경기 민감자 시총 상위주들은 조금 피해 있는 그런 뭐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동시만기,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는 아마 이런 수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좀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해선 좀 재미가 없을 거래요. 경기 방어주가 유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관심주도 SK 브로드밴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못 잡은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세아 베스틸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SK 브로드밴드부터 보고요. 기존 네네. 포트 보고 그 얘기는 세아 베스틸은 나중으로 좀 그러시죠. 미루죠. 일단 SK 브로드밴드 어차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조 결국에는 제가 보는 시장은 3월까지는 박스권에 방어주.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하방 압력이 이번 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만기까지 충분히 1900선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염두에 두신다면, 일단 1950이 어떻게 보면 지금 40포인트면은 뭐 지수 그 하락률로 따지면 한 2%, 3%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1900선을 찍고 바로 대반등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1900선을 기어간다라고 했을 땐 상당히 사람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그런 그 심리적 요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주식을 저는 산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멘텀도 갖춰지고 있고, 네. 일단 기간의 수급 자체가 확실히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 고점을 경신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52% 정도 전분기 대비 IPTV 그렇죠, 덕분, 올라가서 298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IPTV, 뭐 BTV, 그리고 유료 컨텐츠 잘 팔리고 있고, 광고 수익까지도 잘 나오는 이 뽀로로를 하는 그 SK 브로드밴드가 뽀로로를 하기 때문에 네. 엄마들이 많이 바꿉니다. LG나 KT에서 IPTV를 하시는. 뽀로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뽀로로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애들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매출이 많이 증가세를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또 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네. 일단 5,000원에 안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전 고점 뭐 5,230원은 무난하게 올라가서 뭐 한 두 달 예. 제가 봤을 때 뭐 3월 그 중순까지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히는 시장까지는 한 6,0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러면서 한 6,000원 레벨까지 목표가 삼으시고 손절가는 한 4,650원 정도. 뭐 그 박스권 약간 하단이죠. 단기 박스권 하단에 손절가를 걸어 놓으시고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월 한 중순, 한 말 거기까지는 경기 방어주가 좋다라고 이제 전략을 세워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신규 추천주로 그 기간까지 SK 브로드밴드를 한번 사서 담아보자라고 가격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방어주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덕성 그리고 세아 베스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못 잡았어요. 아쉽습니다. 오늘 좀 빠지긴 하죠. GS가 20%, 유원컴텍이 10%, RF텍이 또 10%. RF텍이 현금하고 비중이 참 바뀌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제일 잘 가죠. 자,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RF텍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유원컴텍하고 목표가를 높였던 그런 종목인데 조금 더 욕심을 이제 부렸다라는 얘기죠. 오늘 또 팔지 않으시고 조금 더 갖고 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벌써 수익이 40%를 넘어섰네요. GS는 여전히 뭐 좀 조용하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이 그렇게 뭐 수익이 빠르게 나는 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유원컴텍이 11%, 덕성이 약간 수익이 많이 났다가 수익이 약간 줄어든 상황. 세아베스틸이 사기만 했으면 10%는 났을 건데, 그렇죠. 예, 매수가가 안 와가지고. 오늘 사죠. 뭐 오늘 많이 빠지는데. 예. 예, 일단 3만 원을 돌파를 하다가
오늘 뭐 조정이 나오네요. 일단 그 큰 폭의 조정인데 일단 이런 날 저는 일단 종목 자체가 실적과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단기적으로 24,000원에서 30,000원 레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의 요건은 충분히 나올 법한 자리이기는 분명합니다. 아마 제가 그때도 21,700원인가요? 6,000원인가요?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아마 31,000원 정도 아마 제시해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근데 3만 원이 넘으면 그렇죠. 굉장히 또 빠르게 갈 수 있다고. 그렇죠. 예. 일단 한번 눌려주는 3만 원 자리에서 일단 눌려주는 자리임에는 분명하고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물량은 분명히 나올 자리인 거는 맞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정도 종가 정도에 매수하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가격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파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3만 원을 살짝 넘어가면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지난주에 목표가를 35,000원이라 하셨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실적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4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이제 기대하는 그렇죠. 그 턴어라운드 종목이었죠. 네네네. 예, 그럼 목표가는 35,000원. 그렇죠. 오늘 종가로 사시는 거니까 일단 네.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35,000원 보시고 네. 1차적으로 일단 지난주 추천을 드렸을 때 가격에 잡으셨던 분들은 일단 31,000원 정도에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 필요하시겠다 보여지시고 일단 3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 사시더라도 충분히 이번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한 2달 정도 보시면 3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RF텍. RF텍. 이제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하셨던 수급 집중도가 높은 종목이죠. 그렇죠. 예.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그리고 일단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갤럭시 4에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일단 갤럭시 4에 무선 충전이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충전기 자체가 이제 무선 충전기로 다 대체가 됩니다. 이제 최근에 선 딸려서 나오는 네. 그런 충전기들이 다 이제 신제품 갤럭시 4를 사게 되면 무선 충전 이 RF텍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도 방식, 네. 접촉을 해서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아마 향후 1년에서 2년까지는 자기 유도 방식이 시장을 일단 선점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명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RF텍은 조금 힘을 잃겠지만 그 향후 1년에서 2년까지는 아마 RF텍이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붙었고 그리고 그쵸. 갤럭시 4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고점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네. 저는 목표가를 다시 19,000원 예. 상향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같이 목표가를 올려주셨던 유원컴텍. 유원컴텍은 좀 가다가 주춤을 하죠. 네.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한 100원씩 올려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시간적으로 눌림목도 그게 깊지 않고 일단 10,000원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아마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유원 화양의 어떤 모멘텀이 좀 더 네.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아마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한 11,000원 훌쩍 넘어서 한 12,000원 레벨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일단 홀딩 전략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아쉬움이 약간 유원컴텍보다 큰 건 덕성. 그렇죠. 예. 덕성이 일단 4,000원에 사실 안착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하루 찍고 하루 천하로 이제 끝났죠. 네. 일단 지금 눌림목 정도의 가격 그렇게 부담스러운 눌림목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멘텀 자체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를 일단 네. 4,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매수가로 일단 상향을 해서 일단 매수가가 오면 손절을 하시는 익절하는 전략으로 쪽으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운 GS. 그렇죠. 대형주가 잘 못 가죠. 일단 그냥 진즉 뺄 걸.
그러니까 아니, 그런 생각도 너무 들어요. 아쉬워하시네요. 네, 아니 다른 종목들이 너무 잘 가는데 여기서 네. 자꾸 돈을 깔아먹으니까. 일단 GS가 일단 너무 오래 들고 있었고요. 뭐 일단 수익이 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일단 시세 부진의 이유로 손절하는 걸로 3% 정도 손절이지만 일단 뭐 시세가 나기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수급이라든지 여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감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일단 그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 나 GS를 조금 오래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되냐? 분명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GS에 무슨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닐 텐데. GS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GS 같은 경우에 그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GS 자회사 중에 GS EPS가 있죠. 네. 그 한전의 가격 그 상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SK E&S와 GS EPS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남길 때는 거의 60% 가까이 영업이익률을 남기는데 네. 이제 그 짓을 이제 못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20%까지 가격 제한 상한제를 두겠다라고 한전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GS 자회사로 톡톡히 비상장 회사로서 역할은 해줄 건 분명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네. 영업이익률 60%였다가 20%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폭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부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예전과 같이 그 어떤 그 비상장 자회사, 전력회사, 민간 발전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네.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 그런 의미로 일단 그 차익 실현, 손절의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런 부분이 아마 주가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장기적인 보유를 하실 게 아니시면 일단 뭐 단기적인 한 2, 3개월 접근도 조금 시세가 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또 GS 하면 정유주 3인방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일단 지주회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회사 전력 관련된 쪽에 조금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모멘텀 갖고 있다는 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GS는 빠질 것 같고요. 새롭게 SK 브로드밴드가 들어가고 또 사실은 지난주에 매수가가 안 와서 아쉽게 놓쳤던 세아베스틸도 오늘 추가로 확실하게 편입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이만 정승현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20분 정도는 남겨두고 있는 시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플러스로 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일주일간 수익 낼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부터 펼쳐봅니다. 자,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왕관 쓰신 분은 박진 과장님. 그 위에 이 어두운 멘트는 뭔가요? 손절가 터치. 이기택 과장님 AP 시스템. 오늘 드디어 추가 하락을 멈추고 약간 빨간 양봉 떴는데 손절가를 건드리고 나서 반등을 주네요. 저런저런 아쉽습니다. 루멘스 역시도 오늘 정도에서 8,000원에서는 이제 저지가 안 됐지만 7,800원 정도에서는 드디어 하락이 스탑이 됐는데 손절가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약간 마이너스권이 조금 깊습니다. BH도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현재 플러스이긴 하지만 어제 3%, 오늘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연타 지금 조금 충격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익이 약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스카이라이프가 지금 플러스 1% 정도 수익인데 어제 막 추천을 받았거든요. 올해도 작년처럼 가입자 순증을 예상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35,000원 조금 전에 찍으면서 소폭이지만 신고가 찍어주는 그런 아주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결론은 왕관 쓰신 분 ELK 추천해 주셨던 HMC 투자증권 시와 지점의 박지훈 과장님이십니다.
네, 최근에 박지훈 과장님이 글쎄요, 뭐 이렇게 딱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이 자주 왕관을 쓰셨던 분 같습니다. 축하드리러 박지훈 과장님 한번 연결해 볼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천 이후에 사실 며칠 흐르지는 않았지만 차곡차곡 모습이 좋아요. 어제 윗꼬리가 좀 아쉬웠는데 오늘 또 바로 올라주네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좀 질이 좀 안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매도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매도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썩 마음에 드는 시장이 아니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장이긴 한데 여튼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이제 하락 우파가 진행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야금야금 좀 올라가는 좀 계단식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았습니다. 1차적으로 2만 원까지는 봤기 때문에 한 수익률로 하면 10% 좀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만 기대하는 그런 목표를 잡았는데 여하튼 지금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요.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먹을 생각보다는 조심조심 상황을 좌우 살피면서 일단 정황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종목에 대한 리스크 있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한 1분기서부터 다시 정상 회귀되는 그런 흐름들, 그다음에 수급이 차츰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일단 주목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ELK 손절가는 괜찮을까? 워낙 근데 조심조심 하자고 하시니까 욕심 너무 내지 말자고.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손절가를 생각하기 애매합니다. 일단은 1월 20일을 찍어다 16,000원 라인 때까지는 일단 한번 여유를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일단 현재가 18,30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000원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일단 우리가 언제 잘 파느냐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ELK 너무 욕심내지 말고 딱 2만 원까지만 보자라고 AS 들어봤습니다. 1등에서 저희가 연결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님의 ELK AS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의외로 추가 하락을 하고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루멘스 이 종목 좀 급해 보여요. JB스탁으로 갑니다. 이정복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LED 주가 이제 한 2, 3일 전쯤에 반등 포인트를 잡고 이제 올라가려나 했는데 더 밀렸다가 오늘 다시 반등 포인트를 두 번째 잡네요. 네, 루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우려할 것까지는 없는 게 지금 그 고점 영역에서 연기금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지금 매집을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좀 급하게 오른 감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21선 부근에서는 강한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또 최근에 이제 포인트를 하나 잡자면 고점 영역에서 이제 그 투신의 매수가 단순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당일 거래량 대비 아주 많은 금액의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을 다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또 올 한 해 LED 조명 이 관련 업체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 LED가 올 한 해 끌고 갈 만한,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얘기해 주셨죠. 루멘스는 중장기용 걱정 말고 들고 있으라는 AS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에 들어갈 만한 종목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BMS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LCD 세정 장비 분야의 세계 1위 업체고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제 태양전지 장비 주력 좀 생산했었는데 태양전지 쪽에 좀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등 중화권의 터치 패널 공정 정비 추가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OLED 설비 투자 이제 본격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되는 기업이고 풍력 주들이 어제 유니슨 같은 게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풍력 사업을 좀 본격화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새로운 에너지 개발 입장으로서 이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면에 대해서 또 외국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우상향으로 좀 당분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낙폭을 기록했다가 지금 얼마 전에 고점 영역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평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볼린저 밴드를 보더라도 지금 이미 그 볼린저 밴드 그 상향을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한선 같은 경우가 어제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좀 눌리면서도 우상향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로서는 오늘 종가 매수 유효해 보이고 손절가는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종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4%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화면에 나간 대로 4,400원 정도. 네네. 예, 그래요. DMS 일단 오늘 종가 정도에 잡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4% 정도로 대응해달라고 DMS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JB스탁의 이종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종가 공략주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면 1900 그냥 30선 정도에서 끝나겠네요. 쬐끔 40선에 모자랍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